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름의 디스커버리 리뷰 제2탄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섯 번째 향수는 2018년에 출시된 리브해 블리 오드 퍼퓸입니다. 리브해 블리를 번역하니까 취중 푸른색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뭔가 술의 바이브가 들어가고 바다나 자연의 향기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오르메에 따르면 리브해 블리는 고갱의 이국적인 정서와 루소의 정글 테마를 불러일으키는 폭풍 같은 관능미를 보여주는 나르코틱한 향이라고 해요. 나르코틱은 향기의 농도가 진해서 마약을 한 것처럼 어질어질한 뉘앙스를 가진 향을 나르코틱하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강렬하고 진한 향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시향해볼까요? 상상 그 이상인데요. 그냥 향기 아니고 어른의 향기로 시작하네요.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향을 만드는 아이들은 럼과 만다린, 백합의 향기예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파우더리한 느낌도 있네요. 럼은 당밀이나 사탕수수 즙을 발효시켜서 증류한 술이에요. 럼 특유의 달콤한 향이 있죠. 럼의 향기가 제일 강해서 그런지 만다린 오렌지의 향기가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릴리의 존재 역시 명확하지는 않죠. 다만 살짝의 스파이시함이 묻은 꽃향기가 럼의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시작부터 정말 장난 아니죠? 럼의 강렬함에 익숙해져 갈 때쯤 파우더리함이 점점 더 강해져요. 미들노트에는 제비꽃과 붓꽃이 들어있어요. 럼의 진하고 깊은 달콤함과 파우더리 플로럴의 조합이 꽤 괜찮은데요. 파우더리한 꽃향기가 오히려 럼의 향기를 더 진하고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터프하거나 더 탁하게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네요, 정말로. 터프하거나 더 탁하거나. 이 탁한 느낌은 파우더리 노트와 만나면서 씁쓸함으로도 느껴져요. 약처럼 쓰다의 느낌보다는 잘 숙성된 술의 향기로 느껴져요. 저는 도수가 높은 술은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 냄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술의 향기를 좋아해서 사심이 더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어른의 관능미가 떠오르는 향기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우더리한 향기를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더리한 제비꽃과 붓꽃의 향기가 럼의 향기와 너무 조합이 좋아서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폭닥폭닥하는 파우더리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섹시하고 독특한 향이에요. 잔향 엄청 기대되는데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달고 깊으면서 진하네요. 여전히 파우더리한 느낌도 강하고요. 베이스 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는 바닐라, 파출리, 벤조인, 카카오예요. 럼의 독특한 향취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순한 맛의 럼이 된 것 같네요. 진득한 달콤함이 꽤 강한 편이에요. 베이스 노트에서 향이 크게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깊이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둡고 진한 달콤함에서 꾸덕꾸덕까지는 아닌데 뭔가 진득한 질감이 느껴지는 베이스 노트거든요. 단순히 바닐라와 카카오의 조합에 우디 발사믹 노트가 만들어내는 향만으로는 이런 질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첫 시작부터 쭉 이어져 오는 럼의 향기와 파우더리 플로럴의 어코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네요. 고갱과 루소. 저는 미술에
정말 문외한이에요. 향과 다르게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보는 눈도 없죠. 그래서 처음 리브의 분리의 설명을 봤을 때 고갱과 루소?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들어본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결론은 아쉽기도 하면서 만족스러워요. 리브의 분리의 향기가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고갱과 루소의 그림이나 미술을 조금 더 알았다면 이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우면서도 아쉬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미술에 대해 전혀 모르셔도 향을 즐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시향해 보시면 좋겠네요. 미술을 공부하셨거나 고갱이나 루소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브의 분리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을지 궁금해지네요. 7번째 향수는 역시 2018년에 출시된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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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 퍼퓸입니다.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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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귀엽죠? 토이 토이 토이는 댄서들이 무대 위에 오르기 전 행운을 빌어주는 독일식 표현이라고 해요. 광택이 나는 나무 무대와 왁스 칠된 발레 슈즈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향해 볼까요? 엄청 스모키한 시작이네요. 불에 그을렸다까지는 아닌데 나무를 훈연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살짝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훈연되는 나무가 소나무처럼 캠퍼러스한 느낌이 있는 나무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토이 토이 토이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인센스와 블랙페퍼의 향이에요. 사실 이 두 종류의 향만 있다고 하기에는 향이 꽤 강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훈연하는 느낌도 꽤 있거든요. 페퍼의 스파이시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훈연되는 나무의 향으로 시작되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훈연된 나무의 정체가 미들노트에서 나타나네요. 미들노트에서 그을려지던 나무들의 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시더우드, 샌다루드, 파출리가 미들노트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본격적인 나무의 향을 보여주네요. 미들노트에 꽃이 없는 향수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탑노트와 미들노트를 묶어놨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연결이 정말 매끄러워요. 인센스의 스모키함과 미들노트의 다양한 나무들이 보여주는 하모니가 정말 좋네요. 인센스의 스모키함에서 연상되는 온도감이 마찰되는 나무의 느낌도 함께 연상시켜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흐름은 좋은데 아직까진 뭔가 인상 깊게 펑 하고 오는 한 방은 없거든요. 베이스 노트로 가니까 얼씨함이 엄청 커졌네요. 흙냄새가 묻은 나무의 냄새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스 노트를 담당하는 아이들은 베티버, 바닐라, 사이프리올이에요. 오름의 공식 홈페이지나 국내 판매처를 보면 나가모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나가모사가 바로 사이프리올입니다. 베티버와 사이프리올의 얼씨한 나무 향기에 아주 살짝의 바닐라가 터치되어서 향의 캐릭터는 끝까지 유지되면서 부드럽게 마무리되네요. 우디노트로 마무리된다는 느낌보다는 흙냄새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바닐라의 달콤함이 조금씩 더 강해지기는 하지만
촉촉한 흙냄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댄서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 토이 토이 토이. 사실 향을 맡으면서 저는 나무의 밑둥이나 숲속에서 훈연하는 나무를 떠올렸는데 무대 위의 댄서와 대체 무슨 연관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마찰열 같은 질감도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느낌이 무대 위를 누비는 댄서의 신발의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뭇바닥의 무대에서 공연을 끝내고 난 뒤에 댄서의 신발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느낀 부분이 조향사의 의도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맞지 않을까 싶네요. 8번째 향수는 2022년에 출시된 타블로 파리지의 오드 퍼퓸입니다. 수색이 굉장히 진하죠? 타블로 파리지앵은 오르메의 창립자 밥티스트 부이그가 파리에서 처음 느꼈던 순간을 향으로 표현한 향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진한 달콤함이 확 치고 왔다가 바로 여리여리해지고 신선한 싱그러움이 느껴지네요. 꽃의 달콤함이 베이스처럼 깔려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싱그러운 시작이에요. 탑노트를 열어주는 아이들은 패티그레인, 생강, 바질, 만다린입니다. 생강의 향이 처음엔 되게 티가 안 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생강의 스파이시함이 강해져요. 근데 매운 생강의 냄새가 아니라 만다린의 달콤함, 바질의 아로마틱함, 패티그레인의 그린함이 더해져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생강의 느낌이에요. 물론 미들노트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진한 꽃향기도 한몫하고요. 저는 생강의 향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작이 참 마음에 드는데 생강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날카롭고 무서운 생강이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생강이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사랑스러운 생강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꼭 시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꽃향기가 점점 진해지네요. 장미의 우아함도 보이고 튜베로즈의 크리미함도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의 꿀 같은 느낌도 느껴지네요. 허니노트가 들어있다고 말할 정도로 직관적인 꿀 냄새는 아닌데 꿀의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미들노트를 책임지는 아이들은 튜베로즈, 장미, 스파이시노트, 헬리오트로프예요. 튜베로즈의 관능적인 꽃향기와 장미의 우아함이 만나서 농염한 것 같으면서도 싱그러운 꽃향기를 보여주네요. 튜베로즈 특유의 크리미한 느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장미도 있고 살짝의 헬리오트로프의 달콤함,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꿀 같은 느낌도 느껴졌다 말씀드렸는데 장미가 꿀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엄청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달콤함의 질감을 느끼게 해서 꽤 재미있는 전개예요.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가 정말 적당한 농도로 여러 달콤함의 느끼함을 방지해줘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네요. 잔향은 어떻게 흐를지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맡아볼게요. 와우, 정말 진하고 달콤한 꽃향기네요. 얼마나 진하냐면 시럽의 꾸덕함이 연상되는 진한 달콤함이랄까요? 깊이감도 함께 있고요. 베이스 노트에는 타바코, 통카빈, 벤조인, 바닐라가 들어있습니다. 바닐라와 통카빈의 달콤함이 미들노트의 꽃향기에 더해지면서
굉장히 농염한 달콤함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타바코와 벤조이는 그 농염한 달콤함을 더 단단히 받쳐주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꽃의 달콤함보다 아로마틱함이 더 더해진 바닐라의 향기가 더 강해져요. 꽃의 향기가 많이 빠지면서 타바코의 건초스러움을 신선하거나 시원함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질감과 흐름을 보여줘서 끝까지 재미있는 향이에요. 타블로 파리제. 밥티스트 부이그가 파리에서 느꼈던 감정은 운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향이었어요. You are my destiny. 노래가 흐를 것 같았죠. 사람과의 운명일 수도 있고, 장소와의 운명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운명일 수도 있겠죠. 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보니 플로럴 노트와 스파이시 노트의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그 오묘하고 농염한 관능적인 느낌이 이게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밥티스트는 과연 파리에서 운명을 느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타블로 파리쟁을 뿌리실 때는 이염을 꼭 조심하셔야겠어요. 9번째 향수는 2021년에 출시된 마크 파지 오드 퍼퓸입니다. 오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디스커버리 세트에는 9개의 향수가 모두 들어있는데 현재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디스커버리는 마크 파지가 제외된 8개의 향수만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디스커버리를 보내주신 담당자분께서 센스있게 마크 파지를 함께 보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오르메 사이트에서 마크 파지의 설명을 보면 빛은 테라코타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인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운 것을 뜻하는데요. 흙냄새가 메인일지 궁금하네요. 시향을 그럼 해볼까요? 확실히 제가 생각한 시작은 아니네요. 정말 이국적인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스모키하기도 하고 술의 향 같기도 하고 허벌스럽기도 하거든요. 장난 아니죠. 마크 파주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인센스, 다바나, 그리고 알테미시아, 향수입니다. 다바나는 식물인데 풀의 향을 가졌으면서 굉장히 잘 익은 과일의 느낌도 가지고 더 나아가 술의 느낌인 숙성취도 느껴지는 향이에요. 인센스의 스모키함에서 흑연의 뉘앙스도 느껴지고 알테미시아의 허벌스러움에 다바나의 강렬한 숙성취가 더해져서 이 엄청난 시작은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향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와, 정말 이국적인 시작이다 혹은 강렬한 시작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향 초보분들에게는 뭔가 무서운 시작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작이에요. 특히 다바나에서 느끼는 숙성취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탑노트가 날아갔다기보다는 탑노트가 미들노트를 끌고 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탑노트에서 느껴지던 스모키한 숙성취에 가죽의 애니멀릭함이 더해졌어요. 살짝 달콤함도 보이면서 향의 볼륨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네요. 미들노트에는 가죽, 제라늄, 오렌지꽃, 붓꽃이 있는데 꽃의 향기가 메인은 아니고 가죽의 향기가 메인으로 느껴지네요. 애니멀릭하고 터프한 느낌의 가죽향에 꽃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더해지면서 미들노트는 가죽향을 입은 스파이시 노트처럼도 느껴져요. 중동의 향신료 바이브가 연상되는데요. 꽃향기가 존재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죽의 향기가 워낙에 강렬해서 그런지 꽃은 여리여리하게 배경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뒤로 갈수록 꽃의 달콤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가죽의 애니멀릭함과 함께 느껴져요. 일단 끝까지 한번 시향해 볼게요. 중동의 바이브인데요. 오후드의 우디함이 강해져서 그런지 중동의 바이브가 더 강렬해진 느낌이에요. 베이스 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오우드, 파출리, 샌다루드, 엠버, 사이프리올, 베티버, 시더우드입니다. 우디 노트 총출동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답답하거나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느끼하지도 않고요. 베이스 노트로 넘어가면서 오우드의 향이 정말 강하다고 느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특정 나무가 도드라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네요. 사이프리올과 오우드에서 느껴지는 스모키함이 향의 시작부터 이어져 오던 스모키함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스모키함이 거슬린다는 느낌보다는 왠지 모래바람이 불 것 같은 중동의 바이브네요. 신기하죠? 우디 노트의 총집합에서 모래바람의 느낌이라니. 마크 파쥐, 테라코타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는 빛.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내 판매처의 설명을 보면 사막에서 부는 바람에 함께 실려오는 가죽, 꽃, 인센스 등의 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냄새들이 바로 마크 파쥐의 향이었나? 생각이 들었죠. 향수의 영감인 테라코타와 빛의 의미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중동의 바이브를 무겁지 않게 특색은 잘 살리면서 보여준 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중동은 사막도 포함이거든요. 사막의 척박함 속에서 표현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향수들이 마크 퍼즈의 향기 같았어요. 왠지 사막 한가운데서 차양을 펼치고 잠시 쉬어가며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향수네요. 지금까지 오르메의 전 제품 9개의 향수 리뷰를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르메의 향수가 궁금해지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르메 매장에 시향을 갔다가 뿌린 지 한참 된 잔향밖에 시향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을 일기처럼 적었는데 오르메 담당자분이 그 글을 보고 사과의 의미로 이 디스커버리 세트를 보내주셨죠. 사실 오르메 향수를 리뷰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할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디스커버리를 받고 향을 맡으면서 제가 그 매장에서 잔향만 맡고 오르메라는 브랜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정말 후회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무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것들도 다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르메의 향기들은 그 부정적인 경험과 이미지를 모두 날리는 향들이었어요. 9개의 향수 중에서 하나도 재미없는 향은 없었고,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느낌을 느꼈는데 조향사도 이런 느낌으로 조향을 한 걸까? 굉장한 호기심과 흥미가 샘솟는 향기더라고요. 정말 잔향만 맡고 오르메라는 브랜드를 평가했다면 아주 후회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르메의 향수의 특징이라면 향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요. 그리고 미들 노트 이후의 베이스 노트와 완전히 드라이 아웃 되기 전에 베이스 노트의 향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베이스 노트에서도 시간에 따라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향수를 뿌리고 7에서 8시간 지났을 때와 하루가 지났을 때의 향기가 같은 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첫 느낌과 잔향의 차이가 정말 큰 향기들인데 그 흐름의 속도가 정말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서 이 향기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언제 변할지 계속 기대하고 향에 집중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향마다 특정 기억이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번뇌에서 저의 할머니의 향수를 떠올리고
파피의 카르본에서 유년 시절의 초등학교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오름의 향수를 만나면서 어떤 기억들을 떠올릴지 궁금하네요. 시향을 하러 가신다면 시향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느끼는 향과 하루 뒤에 느껴지는 잔향을 모두 만나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오르메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르메의 전 제품 리뷰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